해양심충수라는 자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새로운 자원입니다. 근데 해양심충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바다의 온도라든가 미네랄 함량이라든가 염도 이런 걸 다 조절해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로는 한 번 공전은 전체 돌아가는 주기가 4,000년의 주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물 자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온도가 낮다는 저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해양심충수는 연중 2도씨의 온도를 갖고 있어요. 아주 무지 찬 거죠. 일반 보통 생물이 살 수 없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0도에 어림을 얼지만 2도도 무지 찬 물이거든요. 근데 아주 저온의 물이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게 가라앉아서 흐르다 보니까 숙성을 과정에 거치게 됩니다. 수백 년 숙성된 물이고, 그리고 그 해저 밑바닥을 따라서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축적이 돼서 미네랄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물이 바로 해양심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심충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것의 특성에 기반한 효능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해양심충수를 가지고 미네랄 제대로 들어있는 속을 만들게 되면은 미네랄 함량도 아주 풍부하고 오랜 숙성에 거친 그런 효과들도 가미된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양심충수는 태고의 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바닷물은 되게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버린 수많은 어떤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가고 있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 다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해양심충들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염하고 관련이 없는 물입니다. 이사님,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심충수의 효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양심충수의 효능, 그 기원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심충수라는 자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새로운 자원입니다. 근데 해양심충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바다의 온도라든가 미네랄 함량이라든가 염도 이런 걸 다 조절해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로는 한 번 공전은 전체 돌아가는 주기가 4,000년의 주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해서 끝까지 올 때까지 2,000년, 다시 이 물이 돌아서 출발지로 갈 때까지 2,000년에서 4,000년이 걸리는 거죠. 그 발생하는 데는 주로 그린란드에서 발생을 하고요. 남극에서도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쭉 돌아가지고 대서양, 인도양을 거치고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서 인도양하고 대서양을 가는 게 4,000년 주기를 갔는데, 그 일부가 이제 우리 한반도 동해바다로 들어오고요. 또 하나 동해안에는 동해안 고유심충수라는 게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츠크해, 북쪽의 오후츠크해 그쪽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 동해안 바다를 전체로 도는데 한 500에서 800년 주기로 이렇게 물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물이 해양심충수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물 자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온도가 낮다는 저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해양심충수는 연중 2도씨의 온도를 갖고 있어요. 아주 무지 찬 거죠. 일반 보통 생물이 살 수 없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0도에 어림을 얼지만 2도도 무지 찬 물이거든요. 근데 아주 저온의 물이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게 가라앉아서 흐르다 보니까 숙성을 과정에 거치게 됩니다. 수백 년 숙성된 물이고, 그리고 그 해저 밑바닥을 따라서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축적이 돼서 미네랄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물이 바로 해양심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심충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것의 특성에 기반한 효능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해양심충수를 가지고 미네랄 제대로 들어있는 속을 만들게 되면은 미네랄 함량도 아주 풍부하고 오랜 숙성에 거친 그런 효과들도 가미된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양심충수는 태고의 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바닷물은 되게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버린 수많은 어떤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가고 있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 다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해양 심층들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염하고 관련이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끗함과 미네랄을 살린 제품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먹고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해양 심층 효능은 바로 여기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심층 효능을 제대로 살린 소금은 이 깨끗함과 미네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염전식으로 만들어 놓고 다 뿌려갖고 속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게 되고 미네랄이 많은데 그 미네랄 또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속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 함량도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해양 심층수의 깨끗함과 미네랄 제대로 살린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가 먹을 때 건강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환경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소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환경 오염 문제 참 심각하죠. 그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소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환경 오염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걸 찾아서 먹을까, 깨끗한 걸 만들어서 먹을까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토양의 오염도 되게 심각하죠. 공기의 오염도 심각하고, 그 다음 거기서 소출된 여러 가지 부분도 심각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공기의 오염도 비가 내리면 그게 다 바다로 가고 토양의 오염 부분도 빗물에 씻겨서 다 바다로 가다 보니까 바다의 오염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런 오염 문제도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는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바다로 가다 보니까 바다 오염 문제 심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었을 때 소금에 여러 가지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끼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신문지창 언론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소금,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진 게 바로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해수 자원입니다. 이건 해양수산부에 법적으로 인정한 바닷물이죠. 아주 깊은 바닷물 속에는 이 표층의 바닷물하고는 동떨어져서 그 나름대로 생태계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닷물로 순환하는 고유한 물이 있는데 그걸 해양심층수라고 부릅니다. 그 물은 지금 현재 물하고 상관없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가라앉아서 밑바닥 흐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바다의 오염하고는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바닷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양심층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 한국 이런 뭐 현재는 한 4개국 정도에서 개발을 해서 음식이라든가 뭐 음료라든가 소금이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듭니다. 천일염 같은 경우 염전해서 이렇게 만들고 정제염 같은 경우는 유황 교환막을 통해서 만들고 저염 같은 경우는 끓여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 오염에서 자유로운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바닷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만들고 문제는 해양심층을 가지고 만들어도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오염이 있습니다. 우리 대기 공기도 오염돼 있고 물도 오염돼 있고 여러 가지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기술을 써서 만들지 않으면은 오염 물질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안전한 소금은 해양 심층수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걸러서 만들 때 제조 방법이 제대로 돼서 외부 오염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때 제대로 된 소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깨끗하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또 미네랄 또 다 제거해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나트륨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네랄 섭취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네랄을 제대로 살린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서 먹을 때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미네랄도 풍부한 소금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오염 문제 심각하지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나 새로운 자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살린
제조 방법들 찾아낸 소금들을 우리가 먹으면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작가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 화면 우측 아래 보는 저 그 NQ 눈소금이 예.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는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 예.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됐다는 그런 확실한 뭐 검사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저희 소금은 처음에 출시를 하자마자 미세 플라스틱 그 불검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준으로 이제 100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크기까지 이제 찾아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불검출로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제조 공정 자체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대기 오염도 생각한 우리는 공기도 다 정화를 해서 집어넣어서 소금을 만듭니다. 우리가 염전에서 만든다고 하면 미세먼지, 황사 이렇게 들어갈 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은 아주 위생적인 제조 공간에서 다 밀폐를 하고 그게 투입되는 공기도 전부 다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소금 제조 과정에 이물질 함량을 없도록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제품도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드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